예.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되어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소통지원관 한봉순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새학기 맞이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 먼저 발표하시고 발표가 끝나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어 통역은 강희진 통역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교육감께서 2023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문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 겨울의 추위가 제 가시지는 않았지만 나무들에서 움트는 새순을 보며 봄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제주교육은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제주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제주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주교육은 제주도민 및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각 기관과의 소통을 통하여 미래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력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높였고 원거리 통학 학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년 연속 최하위 마 등급에서 벗어나 가 등급으로 전국 최상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보공개평가와 기록관리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행정기관 평가에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3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만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새 봄과 함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학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옥죄었던 코로나19 방역체제가 바뀜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도 마스크 없는 개학을 맞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마스크 없는 새학기 방역 대책으로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교육활동 회복에 중점을 둔 2023학년도 신학기 학교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이미 안내하였습니다. 자가진단 앱과 발열검사, 급식실 칸막이, 기숙사 공용 공간 내 칸막이 설치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감염 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하여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방역 물품을 충분하게 구비하기 위하여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학교 방역 인력 자원 사업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0일 교원 및 교육 전문직에 대한 인사에 이어 20일에는 지방공무원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학력 향상을 통한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 개편과 함께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새로운 교육 행정을 추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직 개편과 인사를 계기로 제주교육이 보다 더 나은 미래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에 빌어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학교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정상 등교를 실시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교과 비교과 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단위 원격 수업의 전환은 학교장이 재량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되 교육청 단위 원격 수업 전환은 교육부, 교육청, 방역당국 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한 후 학교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은 7일간 등교를 할 수 없음에 따라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대체 학습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떨어진 학력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기초학력을 충분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떨어진 학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기부터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확대 운영됩니다. 지금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초중고 17개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였습니다. 학교와 지역을 이어 삶과 연계된 배움의 장이 되도록 하고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제주형 교육 모델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생 중심 교육으로 미래 역량을 키워가는 학교인 자율학교 운영을 통하여 제주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학기부터는 오후 5시 이후 돌봄교실이 제주교육에서는 처음으로 시범 실시됩니다. 오후 5시 이후 돌봄교실 참여 희망에 대한 신청을 받아 24개 학교를 돌봄교실 시범학교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설문조사, 타시도 학교 및 기관 방문,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하여 시범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운영은 학교 자율에 맡길 계획입니다. 오후 5시 이후 돌봄교실 시범 운영은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게 돌보아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차원에서 학부모님들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 자리를 빌어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서부중학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입하지 못한 두 필지의 토지는 협의 매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밝혔던 대로 토지 수용 절차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지 수용을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만 해도 최소한 10개월이 소요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평가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토지 수용 여부가 결정이 되지만 공익성 평가를 위한 준비 자체가 토지 수용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부지 수용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평가 절차를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코로나19의 방역 지침에 많은 변화가 있어 개학을 앞둔 학부모님들과 도민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대한 풍부한 방역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학교 현장에서 변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활동을 철저하게 추진한다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일도 결코 이루지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사 일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의 교육 행정을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일상 회복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활기차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애써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의 소리 이승록 기자입니다. 수용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10개월 절차 걸린다는데
이렇게 소송까지 하게 되면 우리 개교는 우리 교육감님이 처음에 취임하신 이후에 말씀하셨던 2027년, 8년 계속 늦어지는데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안 해본 일이라 쉽지 예상하기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이 절차만 10개월이 걸린다는 말씀인데 이거 끝나면 본 수용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 가설계로 들어가서 그나마 10개월이지만 그 다음 10개월 이후에 본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본설계 기간만도 한 15개월? 1년? 12개월? 이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물론 그 설계는 어차피 학교를 짓게 되면 해야 될 설계이기 때문에 뭐 기간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그 순조롭게 결정돼도 이 자체 결정만도 2년 아니면 뭐 3년 이렇게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지금이라도 간곡하게 그분들에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어차피 토지 수용하고 이런 과정을 걸친다고 해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니어서 저희가 이제 배려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더 이상 없어서 할 수 없이 토지 수용으로 가는 건데 지금이라도 이제 어떤 그 매도의 생각을 바꿔주시면 학교를 지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할 뿐 틀림없이 학교 개교 시간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서 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2030년까지 될 것 같습니다. 뭐 길게 봐서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아무리 학생 수가 줄고 등등 하지만 외도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서 외도 지역 각 중학교의 필요성은 2030년이 돼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참 학교 하나가 짓기가 이렇게 힘든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다행히 어떤 저쪽에서 법적인 절차가 없어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 27년 말 28년이면 개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27년 개교로 이제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없을 때 순조롭게 갔을 때 그렇게 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3월 1일자 그 인사는 크게는 선생님들 전보 인사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옮기는 과정입니다. 이제 문제는 일반 공무원 인사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조직 개편과 관련된 인사입니다. 지난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사실 인사를 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중복 이제 한두 달 있다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교육 맞바꿔서 보내는 그 자리에 임시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제대로 인사를 하면서 이번에 특징이 있다면 제가 항상 평상시에 느끼는 게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시도인 세종시도 일반직 3급 자리가 이제 3명씩 이렇게 돼 있는데 제주도는 왜 행정직이 1명이냐 한 거를 오래전부터 사실은 교육위원 시절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직 개편이 되고 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다른 때와 달리 학교 시설, 학교 급식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 특히 학교 아이들의 어떤 정서 문제까지 포함한 이 안전이 그 어릴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기고 해서 뭐 재해에 대한 안전까지 포함해서 안전국을 이제 신설하면서 일반직
인사에 요번에 좀 신경을 쓰는데 조직 좀 뭐라 그럽니까? 확대와 학교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이나 어떤 그 학력 향상에 대한 어떤 지원 체제, 그리고 지금 거의 학교 건물들이 40년, 50년, 그리고 우리가 짓다만 체육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에 또 앞으로 어떤 급식실 안전 문제, 기타 등 이 학교의 어떤 시설 쪽에 우리가 손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부분에 좀 방점을 넣고 좀 일을 좀 해보겠다 하는 취지로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지켜보시면서 지적도 해주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수정해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그 학생 일정 운영 관련해 가지고 하나 질문 드리고 기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 표성고 3학년 학생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IB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5월, 10월로 알고 있는데 예. 그 DP 이수 가능성에 대해서 학교 측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진학 지도 계획, 예. 혹시 지금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이거 좀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태용호 의원 그 사상 관련 발언해 가지고 예. 사상 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집필 기준에 권고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현재 관련해서 준비나 진행 상황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예. 좀 말씀해 주시죠. IB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변화된 건 없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드디어 국회 쪽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뭐 세미나입니까? 이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크게 뭐 달라진 건 없고 한번 이렇게 우리 한국의 국회에서도 IB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터치한다. 그리고 어느 의원께서 대입에 DP를 우리도 수능처럼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 뭐 법을 발의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할 일이고, 당시에 참가했던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 초중학교에 준비학교를 시작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뺐습니다. 부산도 같이 그 당시에 참여했는데 부산도 초중학교에 해당하고 고등학교는 뺐습니다. 그 두 시도에서 그다음 대구는 뭐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 고등학교를 뺐다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저와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IB 프로그램을 학교 전체에다가 적용했을 경우에 수능을 치지 못함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한 수시 이걸로만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어서 상대적인 그 정도의 이제 불이익을 가져오는 거 아닌가 하는 배경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처리를 했다고 봅니다. 표선고등학교 1차 DP 시험이 5월에 있고 2차 DP 시험이 11월에 있습니다. 1년에 2번 DP를 치는데 11월에 치는 거는 내년 2월에 결론이 나오고 5월에 치는 거는 이제 뭐 11월에 이제 나오고 해서 5월에 치는 거는 한국 대학 입시에 만약 참고한다면 수능처럼 참고한다면 해당이 되겠지만 11월에 치는 거는 우리 입시 시즌하고 안 맞아서 당장 대학 입시하고 연결을 못 지읍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두 번 치는 것에 둘 다 희망하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응시할 것이며 어느 정도 합격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저의 어떤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표선고에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꾸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 제주도에서 표선고 그러니까 표선고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더 나가서 또 학부모들도 왜 자꾸 우리 표선고를 자꾸 그러느냐 이런 그 얘기가 있어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엄청 이제 그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 정말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3에 관한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래도 한 줄 이렇게 넣어서 교육부로 이제 이송시킨 결과 강론에 제주 4.3을 비롯해서 물론 뭐 5.18라든지 민주화운동 기타 등등이 교과서 지필기준 강론에 포함됐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그 출판사나 이런 데서 교과서 쓸 때 가만히 지켜만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지만은 뭐 안 써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현재 상황은 한 8개 교과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리고 초중학교 쪽에는 이제 뭐 솔직히 마음에 안 들 좀 모자랍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집필을 하는 데는 우리 교육청이랑 도랑 4.3 단체 또 뭐 정치권 등등을 총동원해가지고 회사에다가 이 저작자들 이제 책을 쓰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럽니까 좀 각성하게끔 해서 꼭 넣도록 제주의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를 해서 솔직히 우리 제주에서는 4.3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선생님들을 출장을 보낸다든지 우리 저 점직을 회사로 보낸다든지 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계속 감시라고 좀 그렇고 감시라면 좀 그렇고 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뭐 충분한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됐습니다. 예, JIBS 강수창 기자입니다. 예. 그 조직 개편도 하시고 뭐 인사도 하시고 해서 이 김광수표 교육정책 색깔을 입히고 계신데 처음 취임 초기 구상하셨던 대로 지금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가실지 하나 여쭙고 싶고 또 하나가 지금 새학기에 마스크 없는 개학을 하신다 그랬는데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도록 뭐 학교에 뭐 권고로 할 건지 아니면 또 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그 감염자 숫자나 이런 기준들이 학교에 어떻게 지금 정해져서 전달이 됐는지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코로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거 상태에서 마스크하고 칸막이만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모든 것을 싹 없애버릴 수 없는 이유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상태로 그냥 당분간은 유지하고 있다. 단 마스크하고 칸막이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원격 수업이었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학교 전체 또는 부분 이런 거는 과거하고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격리 문제도 지금 뭐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7일 그냥 갈 거냐 말 거냐 얘기가 있곤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7일 그냥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마스크 지원 같은 것도 그러면 중단됩니까? 필요한 그거는 이제 10억 예산을 잡혀 있어서 필요하면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계획대로 되고 조직 개편 계획대로 되느냐 핵심일 건데 정책 제대로 지금 계획대로 구상대로 가고 모든 게 이제 구상대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욕심을 냈었습니다. 제가 좀 이런 성격이 그냥 잘 됐습니다. 끝날 얘기인데 또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솔직하게 제 양심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는 시설 바트를 좀 더 강화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설의 과를 2개로 이렇게 나눠서 왜냐 지금 시기가 도내 이쪽에 상당히 집중적인 인력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돼서 그리고 우리 잘 알겠지만 교육청의 어떤 이 학교 신설 기금이라든지 환경보전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거 그냥 언제까지 통장에 담아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시설 쪽에 강화하자는 생각이 처음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강화하느라고 뭐 인력 같은 건 좀 확보했습니다만 어떻든 시스템 자체는 그걸 이제 안전국을 신설해서 국으로 시설과를 안전국으로 보낸 이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좀 저 혼자 반쯤 좀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큰 축이었는데 사실은 정무부 교육감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정무부 교육감을 잘못 고집하다가는 나머지 조직 개편 자체도 좀 이게 함께 가야 됐을 경우에 여기에도 어떤 그 타격되는 상처를 입힐까 봐서 중간에 고민하다가 싹 뺐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과
도에 계신 우리 교육교님들과 의논을 해서 이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국제뉴스 문세영 기자인데요. 예. 그 돌봄교실. 예. 어쨌든 교육감님의 공약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 24개 학교. 예. 예. 이게 그 교사나 예. 교실이나 예. 또 돌봄교사들 사이에서 약간 예. 있잖아요. 뭐 예. 유형 문제, 또 저녁 식사 뭐 이런 거 이런 제반적인 것들이 협의가 되는 거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번에 이제 우선 돌봄사들하고 협의하는 자리에서 저도 인사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아직 그 결과를 어젠가 그제 해서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고를 할 텐데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24개 시범학교는 어디까지나 시범학교입니다. 24가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해보고 그중에서 괜찮은 방법을 한두 가지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범학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돌봄사 선생님들은 돌봄사 선생님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안일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 이렇게 해도 좋다는 뜻이죠. 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시범학교는 말 그대로 시범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학교의 어떤 특성, 학생 수, 그리고 교직원 구성, 시설 등등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바로 옆에 놀러올래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퇴직교원 선생님 2분만 특별히 시간제로 모시면 삼성초등학교 돌봄은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는 어떤 B라는 학교는 동네에 지역아동센터나 작은 도서관이나 학교의 어떤 그 동사무소에서 하는 문고 시스템 같은 문고, 마을 문고 이런 공간에 책이 있고 관리자 있고 등등 해서 아이들이 가는데 아까처럼 또 퇴직한 선생님들 중에 한두 명 뽑아서 보내면 이것도 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이 퇴직한 선생님들이 필요하냐면 어린 아이들이 대해서 우선 첫째 그 안전이라든지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 겁니다. 케어에 있어서. 그렇다고 이 돌봄사가 거기까지 쫓아갈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선생님들이 쫓아갈 입장도 아니고 해서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일이 늘어가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저녁 간식이든 급식이든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학교는 공간이 있다면 뭐 모듈러 교실을 한두 개 갖다 놔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방법도 있습니다. 역시 인력은 필요하면 시간제로 확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뭐 학교에 공간이 있으면 그냥 학교에서 돌봄사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돌봄사 선생님들이 8시까지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한 시간 5시나 6시까지 한 후 나머지 시간은 역시 추가 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고 저녁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확실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이 충분한 대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도 끝도 없는 일이 돼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예 하십시오. 예. 예. 스카이? 아, 대학 진학. 아, 예. 그거 공식적으로 통계를 잡아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그냥 어깨너머로 그냥 말에 붙여서 그런 얘기로 몇 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들은 게 아니고 밖에서입니다. 아, 결과는 통계를 잡을 이유도 없고 이제는 그게 잡을 이유도 없고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아마 학교 홈페이지 공개가 아직 덜 된 학교도 있고 그럴 겁니다. 어떤 학교는 됐고. 예, 된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마 집계를 해야 그때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뭐 구태여 집계 내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집계를 내다 보면 또 지나친 과열 경쟁이라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사업을 못 합니다. 또 말씀 있으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